속물경제 소비자TV의 이성구입니다. 명절은 잘 지내셨나요? 며칠 전에 대선 후보 네 분의 사자 토론이 두 차례 있었죠. 근데 첫 번째 대선 후보 토론에서 대선 후보들 간에 열심히 다투면서도 유일하게 합의본 부분이 연금 개혁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은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거는 그분들이 생각하는 연금 개혁이 됐을 때, 그리고 그게 성공했을 때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있다, 이런 걸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대선 후보들은 주로 얘기한 거가 연금의 재정 위기에 대한 거였어요. 적립금이 고갈되면은, 지금 우리 연금은 현재 걷는 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걷어가지고 모아놓은 돈에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지급하고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연금 적립금이 고갈되면은 이 연금 지급이 어렵게 되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저출산 문제마저도 이 저출산이 계속되면은 연금 재정에 위기가 온다, 이런 얘기를 했고, 마치 조선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때도 이제 가난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임금이 이러다가는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되겠다, 정년기에 빨리 결혼을 하도록 독려를 해라. 지금 조선시대도 아닌데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좀 우스꽝스럽기까지 합니다. 사실 연금 재정 이렇게 파탄이 나게 된 거는 어떻게 보면 국민이 딱히 요구하기도 전에 정부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겠다 하면서 시작된 일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는 왜 그랬냐면은 연금을 모아가지고 그거를 정부의 쌈짓돈처럼 쓰려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젊은 사람들한테서 연금을 걷어가지고 실제 받을 사람들한테는 나중에 되게 되니까 그게 정부의 기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처음에는 그렇게 정부 쌈짓돈처럼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수익을 내지는 못하고 이 연금이 많은 문제가 발생했던 거죠. 어쨌든 1988년 도입한 후에 10년 만에 전국민 연금이 실시되는 아주 빠른 속도로 이 연금 제도를 확립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2015년경부터 지금 우리나라의 연금 제도가 과연 국민들의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양당이 싸웠죠. 당시는 새누리당하고 제가 지금 정당 이름들은 잘 모르겠는데 이 당시 다퉜던 두 원내 정당 원내대표가 모두 다 친구였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합니다. 유승민 의원하고 이종걸 의원이 소득 대체율을 가지고 주로 다퉜던 것 같아요. 당시 이제 야당이죠. 이종걸 의원은 한 50% 하자 그러고 이제 유승민 의원은 그보다 좀 낮게 주장하면서 서로 다투다가 합의가 됐던 걸로 아는데, 저는 이 소득 대체율만 하더라도 그거를 유승민이나 이종걸, 이 국회의원 정치가들이 싸울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받는 연금 수혜자들이 선택할 문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연금의 운용 자체도 지금 그냥 연금공단에서 정한 전문가들이 멋대로 하고 있어요. 물론 그분 나름대로는 열심히 해서 높은 수익을 올리려 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남의 돈을 운용하는데 그 돈을 준 사람들은 아무런 권한이 없는 게 이 연금 운용의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번에 박근혜 대통령 때도 연금에 쌓여있던 돈을 가지고 어떻게 의결권을 행사하느냐 가지고 많은 문제가 있었고, 또 그 책임자들이 감옥까지 가는 문제들이 생겼죠. 그리고 사실은 만일 우리가 어떤 돈을 맡겨가지고 제대로 수익을 못 내가지고 약속을 못 지키게 되면은 그 연금 운용한 사람들이 먼저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원칙인데, 이 연금은 전혀 그렇지 않죠. 책임은 결국 그 연금 낸 사람들이 세금을 가지고 책임지게 됩니다. 공무원 연금이니 뭐니 전부 이렇게 돼가고 있어요. 저도 공무원을 한 30몇 년 해가지고 연금을 원래는 상당히 많이 받게 돼 있었는데 연금 개혁을 한다 그러면서 다른 소득이 있으면 반으로 깎아버리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반만 받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바로 이 연금 개혁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하겠죠. 기여금을 올리고, 그러니까 지금 내는 돈은 우리나라 한 9% 냅니다, 소득에. 물론 이제 소득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일정 한도가 있겠지만 평균적인 사람들은 9%. 그리고 그 소득의 9%를 가지고 모인 돈으로 연금공단이
수익 여러 가지 투자 사업을 해가지고 수익률을 이제 높여가면은 해결이 되는 건데 지금 대략 보면은 한 14, 5% 정도를 기여금으로 가져가고 한 6% 정도의 수익을 내면은 이 연금 재정 고갈 문제는 해결된다. 근데 14, 5% 정도 되면은 너무 높으니까 그걸 좀 낮추면서도 해결하는 방법을 이제 찾으려고 하는 거가 현재의 문제겠죠. 그래서 그 연금 고갈 시점을 한 2070년 정도까지 가면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2070년쯤 되면은 이 출생률이나 이런 것도 다 회복이 돼서 이 연금에 가입한 젊은 세대가 그때 내는 돈으로 연금을 타는 사람들이 이 재정 문제들을 해결하면서도 받을 수 있다. 근데 그것도 알 수 없어요. 2070년쯤 가가지고는 평균 수명이 100살이 돼버린다. 그러면 또 실패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연금 재정 문제 해결이라는 것만을 마치 연금 개혁의 모든 포인트로 삼고 얘기하고 있는 이 대선 후보들의 이 시각에 대해서도 약간 좀 충분히 미래를 바라보는 눈들이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문제, 제가 오늘 지적하려고 그러는 거는 사람들은 그러면 쓸데없는 걱정을 한다 얘기할 수 있는데 바로 2070년까지 연금 고갈 없이 가기 위해서 어떻게 이 연금 적립금을 모아야 하느냐 하고 봤더니 이게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낸 자료에 따르면은 2035년에 그러니까 앞으로 한 13년 정도 뒤에 현재 한 1000조 약간 모자라는 연금 적립금을 2배 정도로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한 2000조 원. 그리고 2050년경에 피크가 되는데 그때는 4000조 원 이상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연금이 이런 돈을 가지고 연 수익률 6% 이상을 올리기 위해서는 예금, 채권 사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국내 주식 투자를 해야 되고 그것도 성장성 있는 좋은 기업들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연금 재원, 예를 들어 2035년 기준으로 한 2000조 원의 3분의 1 정도를 주식시장, 국내 주식에 투자한다 그러면은 한 700조 원. 뭐 이재명 후보 말대로 주가지수 5천 가면은 큰 문제 없을지 모르지만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한 3천조 원 정도 되는 주식시장이 2035년에는 5천조 원 정도 된다고 보더라도 국민연금이 전체 상장 주식의 13% 정도나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의 모든 중요한 상장 회사의 최대 주주는 국민연금이 될 겁니다. 근데 지금 가끔 국민연금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스튜어드십 코드 그래가지고 그 기업들이 뭔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일을 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하겠다고 해요. 근데 그거 굉장히 주관적인 거거든요. 뭐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건지, 뭐 원자력을 안 쓰면 된다는 건지, 재생에너지를 해야 된다는 건지, 뭐 잘 모르겠어요. 그런 식으로 만일 연금이 자기의 의사를 반영한다고 하면은 이제 국민연금이 회사를 경영하는 데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심하게 얘기하면은 그 회사 사장 우리 마음에 안 들어. 우리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사회로 나가는 방향으로 기업 경영을 안 하네. 그러면서 갈아치려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국민연금을 통해 가지고 정부가 영향력을 미치려고 한다면은 이제는 회사 경영이 정부 마음대로 될 수도 있고 정부의 눈치를 봐야 되는 걸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그게 바로 공산주의 내지 사회주의의 경제 운영 시스템하고 비슷해진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공산주의도 회사들의 그 경영 책임자들이 있죠. 다만 그 경영 책임자들의 인사권을 공산당이라든가 정부가 갖고 있다는 거가 우리하고 다른 점 아니겠어요? 우리는 시장하고 주식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건데 물론 이렇게 강변합니다. 일반 기관 투자가들도 이 의결권을 행사한다. 근데 그 일반 기관 투자가들은 어떻게 돼요? 계약에 의해서 사람들이 투자를 할 때 그 기관 투자들하고 카드라고 약정을 한 겁니다. 근데 연금은 강제로 뺏은 거예요. 국민들의 돈을. 여러분이 연금 낼 때 연금공단 보고 의결권을 행해 주세요. 이 상품은 어디 투자해 주세요. 하는 위임 전혀 안 했거든요. 근데 일방적으로 자기가 투자하고 싶은데 투자한 다음에
멋대로 경영에 간섭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경영 실패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책임지나요? 안 집니다. 월급 다 받아먹고 퇴직하면 돼요. 책임은 누가 지냐면 결국 연금을 냈던 사람, 그리고 연금을 같이 내줬던 고용주가 세금 낸 데서 메꿔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선 후보들이 뭐 아주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인기 없는 거지만 이 연금 개혁해야 됩니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말 우스꽝스럽다고까지 생각이 됐어요. 더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도 안 했거든요. 단지 연금 재정의 고갈 문제라면은 세금으로 하나 저축으로 국민연금 저축으로 하나 사실 큰 차이가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국민연금이 국민 전체의 개보험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세금으로 메꾸든 연금을 내는 사람이 메꾸든 실제적으로 그 소득 재분배의 문제일 뿐이지 어떤 왜 세금을 가지고 메꾸냐 하면서 큰 문제를 제기할 만한 것도 아닐 수도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 있어서 연금 개혁 문제를 단지 세대 간 소득 부담의 문제라든가 혹은 빈부 간 뭐 아까 그 안철수 후보의 경우는 주로 부자들이 연금도 많이 내가지고 많이 혜택을 먹고 빈자들은 그런 혜택도 못 보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꼭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연금이라는 게 있고 부자들은 연금 탈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기 이 부자라고 그러죠. 연금을 무작정 많이 낼 수도 없고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는 자기가 혼자 많이 내가지고 이익도 없죠. 왜 그러냐면 모든 거를 자기가 내니까. 일반 근로자는 반 근로자, 반 고용주지만 결국 지금처럼 연금 개혁을 해가지고는 불확실한 투자 수익률을 기초로 지급을 약속한 다음에 파탄 나더라도 결국 어떻게 돼요? 책임은 연금공단이 지는 건 아니고 정부라든가 결국 수혜자들이 자기 세금에서 때우는 방법이고 그런 행태들이 반복된다면은 이 개혁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연금 상품의 운용을 연금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 자체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가 연금보다도 그 연금을 낸 국민들 중에는 연금공단의 전문가보다도 투자를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의 선택권까지 뺏어가면서 연금이 운영하는 거는 좀 월권행위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 연금 상품의 운용도 연금의 수혜자들, 연금을 낸 사람들이 결정하게 하자. 그러면 연금에 맡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연금을 국민연금공단에 납부는 하지만 그 운영은 연금에 맡길 수도 있고 자기는 뭐 삼성증권에서 해주세요 하는 이 선택권을 주게 한 다음에 민간 부분하고 연금이 경쟁시키는 거가 훨씬 더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소득 대체율 가지고도 뭐 안철수 후보나 윤석열 후보 이런 사람들이 50%는 돼야 된다. 그 이하로는 낮출 수 없는 거죠 했는데 그것도 좀 주제 넘은 소리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소득 대체율 자체도 연금을 내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게 더 옳다는 얘기죠. 다만 아주 최저 한도는 정해가지고 연금을 안 내가지고 노후에 그 사회 보호를 받아야 되는 계층으로 떨어지게 되면 정부가 부담을 해야 되니까 일정 수준 이상은 내야 된다 하는 건 이해가 가지만 마치 그거를 선심 쓰듯 얘기하는 거를 보고 자기가 돈 낼 것도 아니면서 그럴 수 있나 정말 허수음이 나왔습니다. 지난 2018년에 국민연금제도 개선위원회가 자문안을 공개한 뒤에 국민들이 한 얘기를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힘들게 번 돈을 강제로 떼어간다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제 노후는 제 몫이니 국민연금 탈퇴시켜주세요. 이런 얘기를 한 사람도 있고 낼 사람은 내고 안 낼 사람은 안 낼 수 있게 해주세요. 국민연금공단이 무슨 권리로 남의 돈을 뺏어가나요? 그러면서 이사장이니 뭐니 낙하산으로 사실 해먹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 세금이 아니라고 하는데 국민의 권리는 없는 건가요? 결국 국민연금공단이라는 데가 국민을 위한다는 노후를 보장한다는 미끼로 기생충처럼 일반 국민들의 돈을 뺏어먹고 있다는 의심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대선 후보들이 연금 개혁을 한다면 그저 재정 파탄의 문제만 두지 말고 바로 연금을 내는 국민들의 선택권을 존중해 주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